외교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다. 연관이 됐다.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앞장선다는 면에서 최근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찬반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측 주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선호도는 무시한 채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 통제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비슷한 외모를 가진 출연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을 하는 부서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방송에 관련돼서 비슷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규제하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발상이고 이상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출연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공의 어떤 질서라든지 품위를 손상시킬 때는 방송법에 따라 사실 규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방송이랑 출연자라는 게 예능이라는 것이 자기 자율성과 창조성을 가지는 집단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인데 네. 지금 갑자기 지금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지금 너무 획일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통제를 하겠다?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이런 주장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소 국장님, 여성가족부에서 밝힌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네.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자.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마른 몸매, 하얀 피부, 그리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획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유를 댄 것 같은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그 사례로 이제 왜 아이돌 그룹을 사례로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은 그걸 통제하겠다는 거냐?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이른바 자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거 아니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이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뭐 외모 지상주의를 좀 지향하자는 그런 거였는데 사례를 좀 잘못 들었다 이렇게 네. 해명은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좀 부적절한 사례를 든 것이죠. 조수진 부장, 하나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하면은 지금 현재 유행하고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이나 아이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돌들이 쉽게 얘기해서 좀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외모의 기준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글쎄요. 우선요. 예. 이 논란이 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네. 부록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부록서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외모 재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도 있으면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이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걸그룹 하면 마른 체형의 긴 머리, 네. 짧은 치마 이런 걸로 되는데 이것을 다양화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놀랍습니다. 왜 여성가족부가 이런 일까지 나서는지.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는 거는 성평등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네. 이런 외모의 다양성이 성평등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만에 하나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뭔가가 잘못됐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사후 제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여가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걸 한다? 이건 완장을 찬 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외모, 뭐 이런 것까지 뭐 고양시키는 건 좋지만 네.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한다? 네.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겠다. 이런 발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이해가 안 돼요.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외모라는 것 그리고 미의 기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데 굳이 이제 이거를 발주한 분에 또 네.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것은 지금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인 어떤 그 상업주의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 나 만약에 이분이 학술 잡지에 이런 걸 발표를 하셨으면 논란이 안 됐겠죠. 오히려 저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턱하니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놓으니까 이건 전국의 방송국에 다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따르라고 하는데 그럼 굳이 여가부가 이걸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저는 참 닮았다라는 얘기,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솔직히 요즘 아이돌들 보면 구별이 안 가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젊은 청소년들 내지는 아이돌 소비자층에서 다 구별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아까 부르던 애들이 아이들이 다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건가 했더니 딸이 보더니 어떻게 저걸 구분 못하냐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층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그 논문을 작성한 분의 기준으로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비슷하게 생긴 아이돌 중에 몇몇 그룹들을 해체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딸아이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까지 어떻게 당했어요. 저렇게 똑같이 볼 수 있냐. 저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미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사례로 든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해를 한 것 같다. 잘못 사례를 든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이현종 의원님은 아이돌 그룹 나오면은 그 멤버들 8명, 10명 구분을 하십니까? 전혀 구분 못. 네. 그러면은 다 똑같다고 보이시는군요. 뭐 비슷비슷하죠. 네. 그렇지만 또 그거 하나 자체가 보면 또 우리 어떤 K-팝의 하나의 또 상품이지 않습니까? 흐름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네. 공무원 늘리는 건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무원 늘리면 반드시 공무원은 규제가 따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공무원이 하나 할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공무원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규제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규제 해제라 대통령이 그렇게 목 놓아서 이야기하는 게 왜 부처마다 규제를 좀 풀지 않느냐. 공무원들 절대 규제 안 풀어요. 왜냐? 그거에 없으면 자기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여성가족부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보면 지금 저렇게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공적 공문을 보내면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떡하지? 정부 지침에 못 따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침에 못 따르면 이거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아하. 그렇게 생각할 거죠. 저런 지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규제와 통제가 따라가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걸그룹들 보고 왜 그러면 날씬한 사람만 썼어? 조금 살찐 사람도 쓰고 뭐 해야지. 긴 치마 입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우리 뭐 방송 패널들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 규제라는 게 참 이게 공무원들이 빨리 좀 숫자가 줄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전 생각도 가집니다. 뭐 그렇지만 또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지만 너무 이렇게 외모 쪽으로 진짜 유행하는 외모로만 너무 흐르다 보면 또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한 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락이 이제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남북 단일팀 구성할 때와 네. 사실은 맥락상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모바일 사회가 되면서 개인화, 특히 20대, 30대 젊은 친구 같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저러한 외모라든지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통제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 반발심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문화적인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조치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요즘에 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밥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스타처럼 닮아가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돌의 외모 지상주의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저만 해도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한다? 그것 자체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다. 뭐 직접적인 규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요. 여성가족부의 위상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야기가 오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가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대선 때마다 왜 여가위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를 없애서 제대로 각 부처에 가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시는 여가위의 폭탄이 되시든지
아니면 여가위를 정말 위상 있는 부서로 가져오시는 열사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상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굳이 여성가족부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럴 각오로 위상을 높이겠다.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그렇게 하는 역할이 크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정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것이 좀 약간 본래의 뜻과 다르게 좀 과장되는 그리고 사례를 잘못 좀 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가부는 이 정확하게 그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가족부 자체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여성의 권익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외모 규제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요.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다. 여두환이 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가부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왜 트와이스처럼 이 여가부 직원들은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 정말 이런 부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편향된 시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앞장선다는 면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과 집권 여당은 외눈박이라는 점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 번 이제 여성가족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대통령 부인들께서 안 된다. 또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재를 해왔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는 젠더 평등 문제는 저는 분명히 다뤄져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각 부처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논쟁은 사실 이제 정부 개편할 때마다 있어 온 것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인 권한, 독자적인 역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사실 네. 이 역할은 방통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다음 정부 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깊게 토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저는요, 이 기사, 여성가족부 기사가 딱 불거져 나올 때 갑자기 문득 보건복지부가 과거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방송의 먹방을 규제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내세웠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잖아요. 그때도 국가가 어떻게 이런 걸 통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먹방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만 인구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그렇다면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거냐?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할 거냐? 이거야말로 국가주의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성가족부도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지만 남녀의 양성평등을 어떻게 하면 고취시킬까? 네. 이거를 궁리해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남성 혐오 운동이 조금 일어나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관심을 가져야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지금 아이돌 외모를 예를 든 이 방송 외모 규제 논란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20대, 3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20대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나갈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